이제 대선이 29일 남았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선두 그룹이 확실해지면서 지금 서로 간의 검증 공방도 치열한데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접한 의혹들, 어떤 단어들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의 코너 뉴스닥 대신에 양당을 직접 모셔서 양당을 통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재수 의원 나오셨어요.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국회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에선 이용주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 출신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두 분도 뭐 전화상이긴 합니다만 인사 한번 나누세요, 서로 간에.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저희가 두 분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무슨 요청인고 하니 상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네거티브 말고 네거티브 차원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진짜 검증이 절실하다. 해명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 한 가지씩을 좀 가지고 오시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의혹 가운데 이건 뭐 네거티브가 아니라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싶으신 것들은 쭉 문자로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해명이 필요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시급히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 측이 했었던 해명 중에 안 간다고 해드리지 않은 부분을 말하겠죠. 아마도 예? 아들인 문주영의 취업 특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여전히. 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의혹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의 이제 의혹은 이거죠. 첫 번째로는 규정과 달리 취업 관련 공고기간을 6일밖에 안 거쳤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기관 주의 처분까지 받았다. 왜 그렇게 했냐 이게 문제인 것이고. 채용 공고 기간이 짧았다. 예. 그 다음에 취업 정보를 예. 열람하던 중에 우연히 아들이 파악하게 됐다는 건데 워크네트에 들어가서 예. 예. 그 워크네트가 열려있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그 시점에 워크넷에 그 정보가 있는지 알고 연락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연에 불과한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이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이런 거죠. 나중에는 결국 동영상 전문가로 채용이 됐는데 채용 공고상에는 연구직이란 말만 있을 뿐이지 동영상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보통 응시를 할 때 공고를 보고 봤다 하더라도 자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때 원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 것을 알았는지 이걸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상적 응시원서를 낸다면은 공모이나 공기업 같은 데도 본인이 연구직에 응시를 하는지 일반직 응시하는지 즉 직렬과 직급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언론사라면 나 PD 지원인지 기자 지원인지 아나운서 지원인지 적는 걸 직렬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직급도 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직렬과 직급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응시원서를 낼 수가 있는지. 잠깐만요. 응시원서에 직렬, 직급 나는 있는데 비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란으로?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또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 쪽에 해명을 했지만은 응시원서 이외에 이력서를 또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력서 냈죠. 이력서에 이력서 접수 기간이 6일까지였는데 12월 6일까지였는데 그 이후인 12월 21일자 수상 경력이 써져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는 아들이 문준용이 그 당시 그 이전에 수상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분명히 자기가 썼고 그 전에 제출했다 이렇게 했는데 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사후에 제출한 거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력서 겁니다. 자체를 사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모르겠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이력서 제출한 경우가 있는지 정말로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문준용 이외에 다른 응시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모두 이력서를 나중에 제출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시는데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모두 나중에 제출했는가? 그다음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또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하고 젊은이들이 이걸 납득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요?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입사 지원서를 내고 취업을 구직을 하는데 예. 어떤 응시생이 사진에다가 귀걸이 찍은 사진, 점퍼 입은 사진을 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력서에 붙은 응시 원서에 붙은 사진에 귀걸이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 경력을 3장 이내로 쓰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각시키기에다 빡빡하게 3장 써내지 않겠습니까? 달랑 한 장만 써냈습니다. 달랑 한 장. 도대체 이걸 취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의 없다고 해서 그냥 탈락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중에 대해서 예. 어느 하나 해명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이 좀 궁금하다. 왜 이랬을까? 아마도 고용정보원장과 문재인 후보 간의 특별한 인적 관계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혹을 지금 너무 많이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문준용 씨를 미리 염두에 두고 모집 기간 자체를 짧게 했다. 문 씨는 허술한 응시 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전지수 의원님 잘 들으셨죠?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정신이 없네요. 6가지 받아 적으셨을 거예요. 답 주시죠. 일단은 마지막에 이용주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사진을 해가지고 성의 없다. 이것은 이제 아주 주관적인 거고. 자, 사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귀걸이를 단 사진을 응시원서에 붙이는 응시자가 어디 있느냐? 그거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를 가지고 취업할 의지도 없는 사람이 취업을 했다.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것은 아니,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재기발랄하고 자유분방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근거도 없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이제 네거티브인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그거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력서 첨부했다 그래서 무슨,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냐라고 말씀하신 너무 주관적인 거고. 그 이력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력서를. 팩터와 관련해서. 예. 팩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5가지 정도래요. 예. 동영상 1명 모집에 1명이 응모해가지고 합격했다. 그 다음에 채용 공고기간 단축이 규정 위반이다. 예. 그 다음에 3번째, 준영 씨가 동영상 분야 모집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 그 다음에 4번째, 마감일을 넘겨가지고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 의혹도 있더군요. 그 다음 5번째, 노동부가 2010년에 문준용 채용심사 문제를 감사했냐 안 했냐. 예. 요 5가지거든요. 그 응시 원서에다가 지금 자료를 다 정리를 하니까 예예. 이게 5가지인데 이 문제는 이미 캠프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 해명 자료에서 또는 일부 언론의 검증에서 예. 이미 해명했고 근거까지 제시를 했고 더더구나 감사까지 다 받아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면서 이거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야지 그냥 온 데서 그냥 나왔던 축적성 보도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뭐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서 느끼거든요. 2007년, 2011년 감사 이미 끝났다. 이 문제는 예.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몇 년을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이 정부에서 감사도 하고 했는데 이미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딱 제시를 해주고 이게 기냐 아니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대응을 다 했지 않습니까? 해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전재수 의원님. 그것도 제시하고. 이용주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 중에 지금 이제 답이 안 나온 건 뭐냐면 응시 원서에 직렬 직급 쓰는 부분이 왜 공란으로 비어 있던가? 이거는 왜 비어 있다고 문준용 씨 해주십시오. 예, 그거를 오늘 인터뷰를 끝나시고 기자회견을 하시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다 해명을 다 합니다. 이거 확인 못 하셨어요? 응시 원서가 지금 인터넷상에 다 돌아다니고 있던데. 제가 지금 정리한 거에는 아직 없는데 이 부분은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논평을 내던 해명을 하던. 그런가요? 이게 신문사 보도에도 이미 사진이 있긴 하던데 이용주 의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재수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 다른 하태경 의원과 논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재수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응시원서 당면이 있는데 그게 원본과 동일한 지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걸 근거를 대라는 거였거든요. 원본이 고용정보원이 개인들이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언론사의 고용정보원이 그 문서를 보내야 될 근본이 원인이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님 먼저 마무리해 주시고 전재수 의원 드릴게요. 이용주 의원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혹의 제기에 근본이 되고 있는 응시원서 사본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지 이게 가짜라는 건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진본이냐 사본이냐 전재수 의원님은 그걸 믿을 수 없다란 말씀이시군요. 아니 고용정보원에 예. 그 응시문서 보송기간 모든 공공기관이 어떤 문서에 대해서 보송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보송기간을 어겨가지고 그 고용정보원이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정보원이 그 문서를 어떻게 파쇄를 했다든지 이겁니까? 규정에 마찬가지 상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존기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지난 거. 그 응시 원서가 중요한 이유는 직렬 직급이 공란으로 비어 있고 또 밑에 이거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의혹입니다만 응시 날짜 원서를 제출한 날짜도 이게 나중에 고쳐졌다라는 의혹을 냈기 때문에 이 응시 원서가 중요하거든요. 사본인지 의혹을 제기하시는 쪽에서 예.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 이거를 제시를 해주셔야죠. 고용정보원은 이미 그 문서를 보존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어요. 그래요. 어디서 얻었느냐? 고용정보원이 해명해야 될 문제지. 아하. 자,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고용정보원에서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거를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본인지 그 가짜본인지. 이용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하태경 의원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사본인데 사본이 다 진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민주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그 근거, 그 서류 가짜다 임의로 만든 거다라고 했을 한데 한 번도 그런 주장 안 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출처와 그 사본이 진본인지 가짜본인지를 제시를 해주셔야죠. 이 논란의 근본은 그 응시 원서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원서 가짜다 상당히 만들었다 하면 될 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이제. 고용정보원이 문서에 대한 보존기한을 어겨가면서 파쇄를 하거나, 예. 그것을 이제 건져내가지고 근거로 제시를 하시면은 문제가 되지만, 고용정보원이 문서 보존기한 지난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자, 이용주 의원님이 지금 마지막. 대기를 해주셔야죠.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텐데 지금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원본 응시 원서가 안 나오고 있어서 계속 논란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다만 이런 의혹 6가지를 지금 국민의당에서 제기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네. 전재수 의원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생각하시는 안철수 후보에게 꼭 듣고 싶은 해명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검증입니까? 저는 간단하게 딱 하나만 해볼게요. 예. 딱 하나만. 딱 하나.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조차도 지금 해명을 안 하시는데. 뭡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2014년도에 따님의 그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따님 재산 공개 거부를 했어요. 딸의 재산 공개 거부. 딸이 몇 살입니까? 89, 프라이버시. 8, 9년생 정도 되죠. 날씨를 가늠은 해야 되니까. 예, 20대 후반 정도 되십니다. 예. 근데 그 재산 공개 고지 거부를 하시려면. 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소득이 있어서 독립생계 유지를 하든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모와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박사과정 조교로 일을 하면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 거부를 했다라고만 해명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세대 분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대 분리는 적어도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지 않고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은 해외 취업을 하거나 또는 분가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예. 세대 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재산 공개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명을 안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에 안철수 대표께 후보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시면서 예. 현행 공직자윤리법보다 한 100배 정도 더 강도가 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예. 그 내용에 보면 예. 지금 현행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 예. 어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은 그 회사 입사 년월일, 그다음에 회사 이름, 그 회사에서 직책, 예. 그리고 받는 연봉, 그리고 그 연봉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 고위공직자는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랬는데 재산공개 고지급으로 할 수 있는 조건 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세대 분리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을 수 자, 있는 알겠습니다. 문제거든요. 세대 분리 주민등록표만 공개를 하시면 해명이 될 문제예요. 주민등록표 공개해서 세대 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밝혀달라. 자, 국민의당 이용주 그걸 안 하시고 의원님 계세요. 답변 예. 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세대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처음 들었던 내용이고요. 아마도 미국에서 아니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엊그제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처음 들어도 언론에 엄청 보도가 자, 됐어요. 이용주 의원님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언론을 확인해 보였던 거고요. 자, 독립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조계로 해서 수입을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쪽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대 분리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의원님. 설령 그 모르겠어요. 세대 분리 여부가 행정부의 운영 규정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용주 의원. 독립 생계를 했는지 여부가 그럽니다. 본인의 소득이 있었는지.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잠깐만요. 전재수 의원님, 이용주 의원 답변 듣고 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이 엉켜서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딸이 별도의 소득이 있었냐 없었냐 그 재산을 본인의 소득으로 생성했느냐 이걸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직자 현행법에 따르면은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 독립생계를 하면은 고지급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최근에 문제된 게 아니라 2013년도에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2013년도 이미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 세대 분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된대요. 그거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전재수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의심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갖고 지금 이거 제시를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 수준에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부산에서 선거 3번을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인데 예. 네거티브 하려고 이렇게 3번 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용주 의원께서 재산공개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 유지를 하거나 또는 세대분리 또는이 아니고 독립생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세대분리가 돼 있어야 네. 재산공개를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어요. 이틀 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국민의당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예. 논평을 했는데 세대 분리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시고 독립생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민등록표만 제출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용주 의원님 답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만 하나 주민등록표만 하나 끊으면 끝나는 문제를 왜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자, 네거티브인지 여부는 국민의당? 영국에서 딸의 재산 공개를 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딸이 숨겨놓은 재산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의 재산을 딸 앞으로 옮겨놨다든지 그런 객관적 의혹이 있으면은 공개를 하겠죠. 예. 그럴 근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전재수 의원님? 의원님 동사무소 가셔서 주민등록표 하나만 요즘 인터넷 발급도 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거티브도 그걸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 재산을 딸 앞으로 옮겨놨다든지 아니면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몇백억 개 재산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뭐 국민들이 밝혀라 하겠죠.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자, 문제적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님, 그러면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두 분 잠깐만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용주 의원님,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이
상식적이지 않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은 벌써 나왔겠죠. 벌써. 그러면 주민등록증 제시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문제가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네. 뭐 이게 숨길 만큼 뭔가 의혹이 있는 상황 아니랍니다. 그럼 좀 기다려 보면 되겠네요. 예, 재산 공개 고지 거부를 하시려면 세대 분리가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지만 재산 공개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2015년도에 공직자윤리법을 엄청나게 강화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께서 고지 거부 요건을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의원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세대 분리 여부겠습니까?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의 딸이 의혹의 재산이 있다는 이것이 관심 있겠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의혹을 받는 재산이 있는지가 쟁점이 돼야지 네거티브도 뭐고 하는 것이지. 국민 중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관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저는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지 거부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국민이 관심 있어 하냐는 말이에요. 세대 분리를 국민이 관심 있어 하느냐? 두 분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즉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딸 문제, 딸이 왜 재산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의당에서 답을 이번 주 안으로 주실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본인가 진본인가? 민주당 측에서도 고용정보원 통해서 이 진위 여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전재수 의원님? 그동안 계속 확인을 했고요.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도 한번 국민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양 후보 측에서 이것만큼은 해명해달라라고 제시하시는 문제 한 가지씩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해봤습니다. 두 분께 마무리 발언할 기회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캠프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 논란을 떠나서 부산에서 선거 3번 떨어져 가면서 4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고작 근거도 없는 네거티브 하려고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정말 검증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공세인가 이건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간단한 겁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의 후보 측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20초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네거티브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운영 즉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도 저희 당에 제기한 적이 없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공방간에 나온 이야기를 저희한테 물어본 것일 뿐인 겁니다. 저희들은 결코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을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하지 않고 앞으로도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 선거 하자는 거예요. 끝장 토론하면 될 것을 왜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하면 될 것을 또 끝장 토론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네요. 여기까지 워낙 여러 가지 의혹들이 주말 사이에 불거져서 저희가 양당 캠프를 통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좀 듣고 가야겠다 싶은 것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